자, 이번 단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도함수라는 걸 배워왔어요. 우리가 fx를 미분하여 도함수 f'x를 구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사실 아이디어는 이거였습니다.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실상의 목적인데 fx가 3차, 4차니까 그리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너를 미분한 차수가 하나 낮은 도함수 f'x를 이용해서 f'x가 어떠니까 fx가 어떻게 변하더라. 사실 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뭐라고? fx의 변화였습니다. 언제까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거 알고 싶어 했다고. 이 그래프는 계속 변할 건데 뭐 커지면서 변하냐, 작아지는 변화냐 그런 걸 알려주는 방법이 도함수를 구해서 할 수도 있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두 가지가 나오는데 롤의 정리부터 하나 보죠. 롤 사람 이름입니다. ROLL이었나? 롤제스처럼 롤이라는 할배가 생각을 해보니까네 야 이런 아름다운 내용이 있구나 라고 알아본 거예요. fx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fa와 fa가 함수값이 같았다라면 알겠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이게 가정이에요. 이까지가 가정이에요. 이가 가정을 만족하면 f'C는 0인 이것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다 롤시어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애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드리면 이런 뉘앙스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주어져 있었어요.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 a와 b의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fa와 fb의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너와 너까지의 거리가 즉 생기면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이 사이에 미분계수가 0인 그런 애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볼 건데 증명을 사실 두 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본격적인 증명 하나만 해보고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fx가 상수함수였어. 그럼 a, fa랑 b, fb랑 같겠죠? 같겠죠? 같을 테니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다 뭐야? 0이겠지? 그래서 뭐 0인 C가 존재하네.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 존재하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상수함수가 너무 쉬웠고 이제 상수함수가 아니면 어떨까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상수함수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하여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림에 따라서는 이런 모양이었으면 최대가 여기, 최소는 여기였을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었다면 너와 너가 최소고 네가 최대였을 수도 있죠. 그죠? 물론 그림에 따라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좌우 끝은 같아야 됩니다. 문제에서 좌우 끝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얘랑 최대였고 중간에 최소였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잘 봐. 최대였을 수도 있고 중간이 최대였을 수도 있고 중간에 최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양 끝은 A와 B니까 그거 말고 중간에 있는 최대값을 C, FC라고 합시다. 알겠죠? 이때 A와 B 사이 열린 구간에 존재하는 최대 값을 x를 C라고 하죠.
FC, FC라는 점에서 FC는 fx의 사실상 최대값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대값 맞죠? 추성합일 수도 있는데 최대값 됐지? 우리가 여기서 f'c를 구해보면 리미트 x는 c에 가까워질 때 x-c분의 fx 빼기 fc잖아요.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 아니겠어? 맞지? 근데 여러분 잘 봐라. x가 c 플러스예요. c 플러스 이었을 때 c보다 크니까 분모는 양수인데 fc가 최대값이므로 fx는 fc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음수일 거고 너는 음수가 되겠다. 겸 맞아? 민 이렇게 자 x-c분의 정신 가출한다. 이거 나중에 엄마 보내줘야지. 이게 자꾸 줘라요. 자 c보다 작으니까 너 c보다 작네. c 빼면 음수. 너 최대값이잖아. fx는 fc보다 작네. 음수. 그럼 너는 양수여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fx는 a와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f'c도 존재해야 하잖아. 우미분계수는 결국에는 극한을 취했기 때문에 0이랑 같아질 수도 있는 거고 x-c분의 fx-fc가 c보다 작을 때는 양수겠지만 극한을 취하면 0에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네가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 양수인 애와 음수인 애가 같아지는 순간은 0으로 수렴할 때뿐이겠죠. 따라서 f'c가 0이므로 그런 값이 저보다 하나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 즉 최대가 중간에 존재한다면 너한테서 미분계수가 0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최소일 때는 네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얘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것뿐 똑같이 최소일 때도 네가 길기가 0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성립하는 겁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자꾸 정신이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러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롤의 정리의 포인트는 뭐라고? 사익값 정리에서도 강조했던 건데 롤의 정리는 이걸 이해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해? 실전에서 이걸 언급하는 게 중요해. 이게 되니까 너도 된다라는 거거든. 여기서 1로 넘어가는 증명은 교과서에서도 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도 했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문제에서 이걸 풀 때마다 증명할 이유는 없어요.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이게 성립한다.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따위 B제곱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그거를 증명하지는 않단 말이야. 문제 풀 때마다 롤의 정리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면 이거 된다. 알겠지? 뭐 기껏해야 증명을 왜 공부하는 거야? 뭐 잘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다음을 평균값 정리에 대하여 뭐 서술하시오 또는 증명하시오 할 때는 쓸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다. 증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뭐 러프하게라도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증명을 이해했다면 뭐가 중요하다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런 것도 성립한다 라는 게 롤 아저씨가 만들어낸 롤의 정리예요. 그 다음은 롤의 정리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한 민밸류스야라 평균값 정리였습니다. 평균이 민이거든요. 민 비열한이라는 뜻이 있는 민입니다. 맞죠? 왜 그런 말일까? 의미하다인 줄 알았는데 민 단어가 다양하잖아. 동사형이면 의미하다. 그 다음에 명사를 n이라고 쓰나? 명사형이면 의미. 형용사일 때는 비열한. 뭔가 속에 다른 뜻을 숨기고 있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평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뭐 무튼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수학에서 평균을 m이라고 쓰는 건가 봐요. 자,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정리할 거예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꼭 함수값이 같지 않더라도 뭐를 만족하는? f'c가 a 빼기 b분의 fa-fb 또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거 뭐야 이거 평균 변화율이잖아.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래서 이름 평균값 정리인가 봐요. 이것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 하나 이상 존재한다, 뭐 하나 존재한다 같은 말이죠. 이체는 함수가 꼭 양쪽의 함수값이 같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이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미분계수가 저거랑 같은 값이 되는 이런 애들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증명 어떻게 할까? 와, 또 증명해야 돼. 그래, 또 증명해야 돼. 요 상황을 좀 활용해 볼게요. A, FA와 B, FB를 지나는 직선을 y는 gx라 하자. 참고로 의미를 좀 써드리면 gx는 a-b분의 fa-fb x가 a 지날 때 fa도 지난다 였습니다. 됐죠? 됐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g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hx를 fx-gx라 하면 h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며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왜요? 아니 문제에서 애초에 가정하기를 fx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라고 했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껏해야 1차 함수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겠죠. 따라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애들을 두었고 빼놨으니까 hx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고. 그 가장 큰 변화는 ha와 hb가 어쨌든 같다는 겁니다. 0으로 같은 거긴 한데 0으로 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둘이 같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같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롤의 정리예요. H'C가 아이고 C가 왜 이렇게 나와있지? 0인 C가 존재한다. 간단하게 쓸게요. 근데 여러분 H'C는 어떤 의미야? H'C가 0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F'C-G'C가 0이라는 건데 G'C는 무슨 의미지? G'X 자체가 애초에 직선이니까 미분하면 앞에 기울기만 남죠. 얘가 G'C랑 같은 거다 맞지? 따라서 a-b분의 fa-fb랑 같은 게 F'C다. 자 다시 한번 H'C가 0인 게 존재하는데 누가 롤의 정리 이건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H'C는 너와 너가 같은 걸 의미해. H'C가 0이라는 건 너와 너가 같다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따라서 이거를 여기다 낀가요 하면 이런 상황이면 fx가 연속이 미분 가능하다면 이것을 만족하는 C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평균값 정리 증명이었습니다. 쌤 어디다 써먹어요? 곧 보여드릴 함수의 증가 감소가 증명될 때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보여드릴 거고 사실 실전에서는 기니디 문제에서 디귿복이나 니은복이 증명할 때 자주 나오는데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만큼 센세이션하진 않아요. 사이값 정리는 정말 좋은 게 근을 위치를 특정할 수 있잖아. 어디와 어디 사이에 근이 근 할 수 있는데 얘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생각으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디귿복이 증명하고 이럴 때 뭐 그런 거는 근데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니까 지금은 사실 그런 거 볼 일은 없겠고 안돼 괜히 내리면 꺼진다. 꺼지면 힘들어. 삑삑 안 거리면 괜찮아 보이지. 뭔데 그 눈 이건 뭔데? 자 그래서 기본적인 수준은 뒤에 문제 풀어보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은 쉬운 거밖에 못 물어봐요. 사실 여러분에게 이걸 증명하라는 건 낼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뭐 물어보냐면 그래서 그런 C는 얼마인데 찾아라 이런 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롤의 정리 문제에서는 이거 만족하는 C가 뭔데라고 물어보면 그냥 미분계수 0인 건 언제냐를 물어보니까
그거 해봤지 2차 방식 푸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뭐야, 너도 결국 똑같아. 이걸 만족하는 C가 있다면 찾아줘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계산 한번 해서 그 프라임 C가 3이 되는 C 찾으면 돼요. 그냥 그 정도가 답니다. 지금은. 나중에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얘를 조금 더 활용해서 평균값 정리해서 디귿 보기가 성립한다 뭐 이런 거 증명하고 하겠지만 그런 거야 뭐 나중에 모의고사 풀고 이럴 때 다루게 될 거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정도고,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 증가 감소 때문입니다. 내가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라고? 그 함수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까지 커지는데를 알아내고 언제까지 커지니까 그때가 최대겠구만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 함수 뭐야? 주식시장 예측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상황을 보고 주식의 변화를 보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언제까지는 계속 커질 거고 언제부터는 작아질 거고 언제까지는 증가하고 언제부터는 감소할 거고 이런 걸 알면 언제 이게 제일 비싸겠다 언제 이게 제일 싸겠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함수의 목적 중 하나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고,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 함수가 언제는 커지고 있고 언제는 작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평균값 정리라는 걸 배웠던 겁니다. 자, 마저 설명해 볼게요. 이왕 배운 김에 끝까지 설명 이어가 볼게요.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학교 때는 x가 증가하면 뭐 fx, y도 증가한다.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러면서 배워왔는데 조금 더 정식적인 표현, 수학적인 표현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정의역의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x2가 커진다. 그때 fx도 뭐야 이거? 깨끗한 칠판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자, x1이 x2보다 작을 때 또는 x2가 x보다 클 때, x2가 x1보다 클 때 fx1이 fx2보다 작다. 즉 더 큰 값을 넣었을 때는 함수 값도 더 커지더라. 이게 증가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여기에 등호 있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등호가 있어도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까지는 없는데 명제로서는 틀리게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항함수 정도를 배우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자, x1이 또 x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함수가에 대입하기 전에는 네가 더 컸는데 대입하고 나니까 x1이 더 큰 거야. 그러면 감소했다는 거네. 그래서 이거는 fx가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래프 그려진 거 보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바보도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주어진 구간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도 있겠고 변하는 함수도 있겠죠. 우리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 많이 봤죠? 식선입니다. 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죠. 2차 함수는 감소하다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추계 방정식이 중요한 거지. 이까지는 감소하다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증가하니까요. 너도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때가 최대, 그때가 최소잖아. 증가 감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최대 최소 알아내는 방법 중 하나예요. 감소하던 인간이 이때부터 커지던데 그럼 얘를 잡겠지. 이때 사야 된다는 얘기죠. 커지는 인간이 어떤 순간부터 감소하더라도 이때 팔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주식시장이잖아. 사고 이럴 때도 좋겠다, 그지? 자, 아무튼 이런 건데 우리가 주어진 구간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하고 주어진 구간에서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를 감소라고 합니다. 중간에 섞여있는 함수는 증가다 감소다 이렇게 따로 얘기하기 힘들겠죠. 얘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겠지. 언제까지는 감소하고 언제부터는 증가해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딱히 그런 것 없이 계속 증가하는 애는 증가함수입니다. 계속 감소하는 애는 감소함수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정.
중요한 건 3차 함수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 도함수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거. 도함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 해볼까요? 어떤 점 F'C가 있어요. 하나 그래도 네임을 좀 할까요? 챕터를 하나 할까요? 미분 가능한 fx가 사실 꼭 미분 가능해야 친구가 우선 판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할 건 미분 가능한 애들만 할 거야. 잠탱아 괜찮아? 피곤해 보인다 확실히. 어제 몇 시에 잔 거야 대체? 3시? 혼나고 나서 2시쯤 잤어? 자긴 잤어 확실히? 하고 나서 이거 뒤에 또 맞아 본 거 아니야? 그러진 않았어. 2시까지 TV를 보니까 잠이 오지 바보야. 그게 아니야. 란이 또 놀아주다가 늦게 잤어. 그래 란이 그냥 안고 자지. 나나 하면서 뭐 쪼이면서 자야지. 그 강아지한테 물론 사랑으로 키우고 하는 게 맞지만 한 번씩은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주인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동물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막 이렇게 때리고 하는 게 아니라 목덜미 정도로 붙잡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 목을 딱 뒤잡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애가 이제 꼼짝 못 하거든. 네가 까불면 얼마든지 나에게 제압당할 수 있다는 걸 한번 가르쳐 줘야 애가 나한테 기기지 않습니다. 이 서열화가 좀 필요하거든.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당연히 친하게 잘 지내고 말 잘 듣고 하면 그럴 일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좀 물거나 아니면 자꾸 짖거나 이렇게 조금 이상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불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아지는 훈육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이라고 하나? 그런 게 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제 뭐든지 이게 붙잡아놓고 제압하라 이 말이지. 팔다리 딱 붙잡아놓고 얘만 말 안 들으면 너 나한테 이렇게 혼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애가 내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구나 하고 안 까부는 거죠.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이제 강아지는 보통은 착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해도 말 잘 듣는데 가끔 말 안 듣고 막 사람 보고 짖는 애도 있고. 강아지가 사람 보고 짖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주인한테도 짖고 있으면 혼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밥 주는 사람한테 짖으면 어떡해. 뭐 위협받듯이 짖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를 이겨보겠다 뭐 개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다리 딱 붙잡고 뒤로 한번 들어주면 이제 바로 정신 차리더라고. 왜 그렇게 놀라? 아니 목덜미 붙잡고 이게 탁 바닥에 눌러가지고 말 안 듣지 이러면서 혼내주면은 바로 정신 차린다고. 그러면 안 돼? 배고파서 짖었어? 그럼 밥 주면 되잖아. 응? 제 침대. 근데 그 밥을 네 침대에서 먹어? 왜? 밥그릇 주면 안 먹고? 교육해야 돼. 내 침대는 내가 자야 되는데 어디 강아지 주제에 가면 혼내줘. 그 강아지니까 절대 때리면 안 돼. 나도 때리라는 소리는 안 했다. 제압하라고. 그러니까 사납게 노려봐 너도 같이. 으르렁 짖으면서 그냥 강아지가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하고 이제 확실하게 해야 돼. 임마가 나를 보면 반갑다고 뒤집어서 배 한번 까줘야지 내가 위잖아. 배 한번 싸들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 자꾸 야가 너한테 짖으면서 내가 이제 놀아주겠다고 배 까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서열이 뒤집어진다고. 강아지는 여러분 그 동물이기 때문에 짐승은 아니고 이제 가축은 아니죠. 그냥 애완견에 가깝죠. 견? 좀 이상한 편인가? 애완인? 강아지가 사람이야? 애완동물이라 하는 게 맞나? 요새는 반려동물이라고 쓰던데? 하여튼 반려견이든 반려동물이든 뭐 애완견이든 애완동물이든 어쨌든 동물이니까 서열화가 좀 필요하단 말이야. 집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위치라는 걸 알아야 쉬운 게 있습니다. 어디 강아지 주제가 그럼 날 맘먹으려 해. 안 되지. 혼을 내줘야지. 아니야. 물론 강아지가 알아서 충성을 맹세하면 좋겠는데 강아지가 어디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 갔나요? 네. 이것만 맞춰서 진전할게. 배터리는 괜찮겠지. 자, 그럼 봅시다. 강아지 얘기를 잠깐 해버렸습니다.
아 근데 이건 실제 조련사들이 하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본 건 아니지만 옛날에 키워봤었는데 저희가 잘 못 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너무 잘 몰랐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 우리 엄마한테 너무 짖었단 말이야. 약간 미역하듯이 짖은 거야. 그건 좀 아니잖아. 근데 사실 저는 걔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에서 키울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아니 뭐 우리 집에서 걔 밥 그 강아지 밥 열심히 챙겨준 거 우리 엄마거든요. 동생이 키우자고 하긴 했지만 뭐 엄마가 밥 제일 열심히 챙겨주고 해주는데 엄마 보고도 계속 짖으니까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혼내주고 했는데 저는 원래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해서 저한테 앵기면 발로 차고 막 그랬어요. 밀고 있으면 저리가 안 돼서 우리 아버지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지나갈 때마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이러셨는데 우리한테는 잘 안 짖었어.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고 니한테 잘해줄 필요 없으니까 나는 강아지한테 우리한테는 안 짖어. 엄마한테는 계속 짖더라고. 엄마가 계속 잘해주니까 짖은 거죠 이게. 아빠한테 한번 심하게 혼나고 아빠가 혼냈다기보다는 아빠가 이제 잠결에 가는 길에 화장실 가는 길에 이제 문득 닫았는데 강아지가 뒤에 따라서 낑긴 거야. 하면서 그랬고 강아지가 발이 밑에 낑긴 거지 살짝. 그러니까 아빠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아빠 씻어 가두고 강아지 낑낑 거리는데 못 쪼겠습니까? 사람을 씻어야 되니까 씻고. 나도 그냥 지나가다 있으면 옆으로 좀 가라 좀 그만하고 가. 나도 씻어야 되니까 나 혼자 가는. 저랑 아빠는 진짜 강아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하고 가다가 강아지가 자꾸 엄마한테 짖어가지고 엄마가 너무 무서워해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무서워해서 이거 못 키울 것 같다 해서 원래 주인인가? 그 원래 미용실에서 키웠던 강아지였던 것 같은데 다 돌려주고 막 이랬는데 그냥 우리는 강아지를 키우기 별로 공부도 안 했고 자세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키우는 게 낫다 싶어서 안 키웠지. 참고로 3마리나 키웠었습니다. 가다가 또 두 번째 강아지는 좀 잘 키워보자 해가지고 좀 착한 애를 엄마가 해서 잘 하나 데리고 왔는데 잘 안 됐어. 애가 또 이제 아파 자꾸. 뭐 아픈데 뭐 병원 맨날 데리고 가는 것도 그렇고 산책 자주 시키는 것도 뭐 저는 안 하니까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어서 바빴습니다 사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시추 키우다가 이제 시추가 자꾸 아파가지고 뭐 사실 좀 좋지 못했고 원래는 분한테 돌려드렸나 뭐 했던 것 같고 마지막 잉글리시 포커 스파니엘인가 키웠는데 몰랐는데 와 체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걔가 지랄견 중 하나거든. 좀 성격이 나쁘고 이렇게 활발한 애인데 똑똑한 것 같았어. 근데 너무 활발해가지고 우리가 산책을 거의 매일 나가야 되잖아 사실. 산책 매일 해? 강아지 산책 매일 해야지. 산책 매일 안 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니한테? 하여튼 산책은 매일 해야지. 최소 이틀에 한 번 해야지. 정말 최소. 아니야?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 그러면 안 돼. 그럼 매일 하는 거 맞아? 한 달에 한 번 나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강아지는 막 좁잖아 집이. 나가서 산책해줘야지. 야 하민 너무했네. 쌤도 이렇게 3일에 한 번씩이나 4일에 한 번씩 나가 같이 다녀. 너무 체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런 애들일수록 산책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거 좀 주객 전도가 된 느낌이잖아. 인간이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강아지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게 좀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안 한다 하면서 그냥 키우든지 말든지 해갖고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냥 우리 집에 애완동물 키우기만 하면 애가 맨날 아프거나 안 좋아지거나 앵무새 같은 경우는 얼어 죽었고 앵무새도 키웠습니다. 별거 다 키워봤다고 지금부터. 슬픈 이야기인데 그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겨울에 잠깐 베란다에 잠깐 1시간 정도 냅뒀다가 다시 좀 넣어야겠다 해서 넣으려고 가니까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가니까 죽어있더라고. 그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지.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좀 미안했어요 앵무새한테. 앵무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미안했어. 좀 냄새도 나고 사실 앵무새 키워보시면 좀 약간 말을 따라하기보다는 막 엄청 소리를 막 내거든. 이제 손님들 너무 많이 왔을 땐 조금 시끄럽고 하니까 잠깐 바깥에 내놓자. 뭐 담요 같은 거 덮어놓으면 뭐 안 죽지 않겠나 했는데 생각해요. 앵무새한테 많이 추운 날씨였나 봐. 죽어 있더라고.
좀 많이 슬펐어요. 우리가 되게 미안했고 잘못했잖아. 어쩌냐. 그래서 아빠랑 같이 뒷산 올라가서 참고로 동물 시체를 산에다 묻는 건 6인데 하면 안 돼요. 우리 때 10몇 년 전이라서 15년 전인가 그때가 16년 전인가 뭐 그때쯤이었는데 뭐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뒷산에다 묻어주고 출근하고 막 이렇게 밤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 간단하게 뭐 그렇게 해주고 막 했었어요. 왜 이상해? 우리 나쁜 사람이지 맞지? 동물을 죽이다니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거야? 그렇지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일찍 죽을 줄 몰랐다니까. 잠깐 바깥에 놔뒀는데. 그렇죠. 우리는 사실 동물을 키우면 안 되는 집인 것 같아요. 저 그때부터 다시는 아무것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느꼈어요. 동물을 키우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 없으면 안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앵무새한테는 좀 특히 미안한데 남의 강아지도 별로 안 미안하거든. 까짓거 쥐도 운이 없었던 거지. 좋은 주인이 만나지 못했지. 왜 그러는 날 봐. 저 원래 동물이는 뭐 동물일 뿐이지. 근데 앵무새한테는 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간의 부주의, 약간 아니죠 뭐. 좀 더 신경 썼으면 한 번씩 나가서 괜찮아 봤었으면 좀 일찍 알았으면 이제 아니면 좀 확실하게 따뜻하게 해줬으면 안 죽었을 텐데 우리가 잠깐 손님들 마약이니까 시끄럽다고 잠깐 내놨을 잠깐 아니죠 1시간 정도 이렇게 내놨는데 죽은 거니까 그건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부주의하지 않았나.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죽은 건 죽은 거죠. 앵무새 안 죽었을 뿐이야. 네. 그냥 내가 내 자식도 알고 뭐 애완동물인 뿐인데 죽으면 죽는 거 슬퍼도 어쩌겠니. 저는 별로 사실 안 슬펐어요. 시끄러운 놈들 잘 죽었다고. 왜 그런 눈으로 봐. 저는 한 번도 집에 애완동물 키우자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동생이랑 엄마가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건지 자꾸 뭐 하나 키워보자요. 그래도 엄마 또 집에 가보니까 물고기 키우고 있더니 뭐 자꾸 그렇게 키우고 싶은지 아들이나 좀 잘 키우지. 자 됐다. 이건 방금 못 들은 거 녹화되고있나? 이건 방금 빼줄게요. 나중에 편집에서 빼야 되겠어. 아들이나 잘 키우지만 자꾸 뭐 이렇게 하나씩 아마 아들을 잘 못 키워가지고 그에 대한 반발로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물고기도 한번 새로 키워보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나이 드셔서 청도 가서 이제 두 분이서 살게 되면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하시지 않을까? 저는 약간 강아지를 키울 거면 자꾸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강아지 키울 거면 솔직히 말해서 최소 가족 단위는 있어야 돼. 혼자 살면 안 돼. 혼자 사는 애가 강아지 키우면 얘가 이제 일하러 나가거나 어쨌든 바깥 활동을 할 때 동안 강아지는 집에 혼자 있어야 되잖아. 그럼 너무 슬플 거 아니야. 사실 저는 그런 인간이면 강아지 안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예 아싸리 강아지 한 3-4마리 키웠던가. 그러면 이제 가족이 없게 되겠지. 자기 가족이 없게 되겠지. 강아지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아니면 적어도 자기가 한 7-8시간 또는 8-9시간 일하고 돌아왔으면 강아지부터 챙겨야 되잖아. 그럼 강아지랑 거의 매일 산책해줘야 되는데 그럼 아마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인생이. 그건 완전 강아지를 위한 인생이잖아. 자기 인생보다도 강아지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치? 그런 사람들은 보통 강아지를 애완중 수준이 아니라 반려라고 하나 요새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의 반려자 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최소 2-3명 사는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거나 아싸리 강아지를 한 3-4마리 키울 거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혼자 사는 원룸 이런 데서 강아지 2-3마리씩 키우는 건 민폐인 것 같기도 하고 별로인 것 같아요. 아예 강아지를 좀 제대로 키우려면 환경적으로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저는 가족 있을 때 애들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좋잖아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 건 그런 면에서 3-4명이 있어야 누군가는 집에 있을 거고 또 누군가 집에 어쨌든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애가 덜 외로울 거고 또 산책 갈 사람이 4명이나 있는 거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각자 가면은 강아지는 최소 일주일에 한 4-5번 넘게 산책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활동해줘야 강아지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한 달에 한 번은 됐다. 일주일에 최소한 2-3번 나가야 돼. 안 좋아해? 들어올라 그래? 약간 성격이 독특한 강아지네.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걸로 충분해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약간 이제 집이 넓으면 집안에서 마당같이 했으면 좋겠죠. 아니면 저는 이제 나중에 시골 가면 마당 같은 거 있으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또 괜찮겠다는 생각 듭니다.
마당에 있으면 좀 좋잖아. 어제까지는 지금은 저는 뭔가 동물 키우는 건 좀 별로 저한테는 안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미분 가능한 fx가 있을 때 f'c라는 값이 존재하겠죠. f'c가 양수였다고 해봅시다. 참고로 이 c는 어디에 있는 c냐면 x1과 x2 사이에 있던 c였습니다. 됐죠? 아니면 뭐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x1과 x2 사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였으니까 연속이겠죠.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x2-x1분의 fx2 마이너스 fx1은 f'c와 같다. 이때 c는 x1과 x2 사이에 있다라고 합시다. 즉 쌤이 x2가 x1보다 크다고 가정한 거죠. 됐죠? 만약에 이때 미분계수 f'c가 양수라면 x2는 x1보다 크니까 분모는 무조건 양수인데 옆에 결과가 양수네? 그러면 fx2가 fx1보다 커야 하므로 x2가 x1보다 큰데 함수값도 더 크네? f는 증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때 f'c라는 결과가 음수라면 분모는 양수인데 결과가 음수네요. 분자도 음수여야 했다는 얘기죠. 그럼 fx2가 fx1보다는 작았다는 얘기죠. 음수였으니까. 그럼 얘는 뭘 의미해? 더 큰 걸 넣었는데 함수값이 더 작아졌네. fx는 감소함수입니다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 한 점에서 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인데요. f'x가 양수라면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뭐다? 도함수가 양수라면 fx는 증가한다. 도함수가 음수라면 fx는 감소한다. 생각해보니까 보조쌤이 딱 여기 계실 필요가 없네. 퇴근시켜. 안 꺼졌겠지? 아까부터 배터리가 좀 걱정이 되네. 버렸어. 네, 맞아 보자. 자, 그럼 이게 성립하니까 이거의 역을 생각해 보자고. 그럼 fx가 증가함수면 f'x는 0보다 큰데 같아도 됩니다. fx가 감소함수라면 f'x가 감소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0이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들어갈게요.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일 수 있어.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어도 양수였고 0이었고 다시 양수였고 양수였다면 오케이란 얘기고, 감소함수도 중간에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인 거는 괜찮아요. 음수였고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그냥 0인 것 뿐이에요. 알겠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그 반대도 등호가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조금 곤란하긴 한 게 명제의 특성상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잖아. 반례가 존재하게 되는 게 기울기가 계속해서 0이라면 상수함수는 증가하는 것도 감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다항함수에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다항함수, 상수함수를 제외한 다항함수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계속 0인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대충 생각했을 때는 등호가 있어도 별 문제 없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달자면 녹화 중이니까 유한한 점에서
f 프라임 x가 0이라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유한한 점에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기울기가 0이었던 거는 딱히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기울기가 이렇게 0이었던 건 별 상관없고, 계속해서 0이면 여러분 어떤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만의 실수가 존재하잖아. 무한한 실수에서 0이 되는 건 안 되는데 중간중간 0인 거는 괜찮다고요. 이 란이었냐? 란이 없고. 란인 거야. 누나? 란이었냐? 란이었니? 자꾸 왜 차는 거야? 잔다기보다는 자꾸 죽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길래 헷가닥 하고 있대. 란이 나뭇가시였군요. 나뭇가시 수컷보다 키우기 쉬운가? 차이가 좀 있나? 잘 모르겠나? 네, 알겠습니다. 한 번씩 강아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남의 집 강아지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남의 집 강아지를 보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어요. 제가 키우면 똥 싸는 것도 오줌 누는 것도 다 치워줘야 되고 밥도 챙겨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남의 강아지 귀여운 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보면 너무 귀엽고 좋아. 나도 한 마리 있으면 좋긴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드는데, 내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한 마리를 키우게 된다고 하면 걔한테 좀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나는 이제 자신이 없어서 남의 강아지 귀여워하는 것 정도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강아지는 키우니까 좋은데 제가 키우고 싶진 않아요. 약간 강아지한테 인기 많은 편. 그냥 과외하거나 다른 집 가면 그냥 강아지들 보통 나 좋아해 주더라. 대놓고 막 싫어하면서 막 짖는 애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내 생각인데 나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사람 오니까 좋아하는 거지 않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얘는 집은 못 지키겠구나 뭐 이런 생각. 과외집 선생님이긴 한데 뭐 자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얼굴 보는 사이가 됐다 하더라도 막말로 제가 그냥 몰래 문 따고 들어오면 나 보고도 맞지. 짖을 게 아니라 웃으면서 반갑게 뛰어올 거 아니야. 도둑 신분으로 왔을 때도 뛰어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뭐 요새 강아지를 뭐 집 지키려고 키우는 애는 아무도 없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냥 뭐 처음 보는 사람은 다 좋아하는 그런 강아지들도 많더라고. 저는 보통 다 환영받았습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새로운 사람을 본다는 게 좋았던 게 아닐까요? 뭐 하여튼. 자, 그래서 이걸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배워왔던 거예요. 함수가 증가한다면 너와 너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양수이므로 그 중간중간에 있는 미분계수들도 다 양수일 것이다. 다시 미분계수가 양수라면 그 그래프는 그때 당시 증가하고 있어야지 기울기가 양수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미분계수가 양수이다, 증가한다. 그 구간 안에서 함수값이 모두 미분한 도함수가 양수이다. 그럼 그 함수는 증가한다. 그 함수가 증가한다면 도함수는 0 이상이어야 한다. 양수여야 된다. 또 원래 함수가 감소한다면 도함수는 음수여야 한다 였습니다. 됐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등호를 싹 다 갖다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헷갈리시면 그냥 싹 다 갖다 붙이세요. 알겠죠? 정말 상관없습니다. 다 갖다 붙여주는 거 알겠죠?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명제의 특성상 여기에 붙이면 실제로는 안 되거든요. 유한한 점에서만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야 되긴 한데, 그건 뭐 수학적인 얘기고 우리가 뭐 수학하려고 여기 완사 우리 그냥 수학 문제 잘 풀려고 하는 거니까.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 풀 때는 그냥 등호 붙여서 풀면은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이런 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약간 사짜 같네요. 자, 이때는 꺼졌어 혹시? 아니야, 잘 나와? 왜 나 보니까 이상해? 화면 너머로 보는 선생님은 쉽지 않아? 이상해? 뭐야, 왜 웃는 거야? 자, 이제 1번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하면 이렇게 웃음이 해퍼. 또 그게 떠올라. 유튜브에다가 쌤 얼굴 딱 뜨니까 바로 야 너무해. 자, 그만 웃어. 이제 쌤이 다 부끄러울 지경이야. 자, 1과 3, 4, 2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여러분 롤의 정리니까 한 번쯤 처음이니까 확인해 볼게요. fx는 열린 구간 안에서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다. 열린 구간 안에서 미분 가능하다. F1은 3이었고 F3도 3이므로 둘이 같다까지. 따라서 롤의 정리에 의하여
F'C는 0인 C가 닫힌 구간 1과 3 사이에 열린 구간 1과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 롤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롤의 정리를 사용하면 C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C가 있다까지가 롤의 정리예요. 그거 있다 하고 끝. 그냥 C는 네가 구하는 거야. 필요하면 구하는 거죠. 그 문제 예제 읽는 거야. 그냥 C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롤의 정리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분계에서 0인 C나 구하라고요. 됐죠? 우리는 뭐 하면 돼? 미분에서 0인 애나 구하면 되는 겁니다. 4-2x가 0이어야 되니까 C가 2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끝. 이번 아마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였겠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건 됐고 함수값도 마이너스 1하면 0, 인어도 0이니까 같죠? 롤의 정의를 만족하는 애를 찾기 위해서는 미분이 나야 되겠죠? 2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1로 묶어내면 3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인데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1과 1 둘 다 써놓는 경우가 가끔 있던데, 자 여러분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함수값 f-1은 f랑 같았다. 따라서 롤의 정리에 의하여 f'C가 0인 C가 언제 존재? 어디에 존재? 닫힌 구간 NO! 열린 구간에 존재. 열린 구간에 존재하는 L자 너무 이상하다. 동하자. L자가 이상하다. 열린 구간에 존재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은 해당 사항 없겠습니다. C가 1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뿐인데 평균값 정리나 롤의 정리나 둘 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끝값은 안 돼요. 끝값이 만약 0이면 운이 뭐 어쩌면 0일 수 있잖아. 제끼고 끝값은 마이너스 1은 제끼고 1만 체크해주면 되겠다. 예제 2번은 평균값 정리로 조금 더 발전했죠. 또 처음 또 평균값 정리 나온 거니까 한 번쯤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건 간단하게만 쓸게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뭐가 F'C는 존재한다. 뭐인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1 빼기 F-1인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론제한다. 그럼 미분을 좀 해야 되겠네. F'X는 3x 아니지 6x 더하기 2고요 6c 더하기 2라는 것은 1 빼기 마이너스 1 즉 2분의 F1은 6 F-1은 2인가요? 자, 네가 2가 돼야 되니까 C는 0이 되겠네. 그래서 C는 0일 때 그러하다. 그래서 0은 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오케이죠. 이번엔 바로 풀어볼게요. 그냥 결국 미분 교수가 뭐하라는 거야? 3 빼기 0분의 그거랑 같은 거 찾으라는 거지.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2지로 그런 C가 존재한다. F'C 3C의 제곱 더하기 2가 3 빼기 0분의 3의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빼기 0 계산하면 11이죠. 3분의 33이니까 11인데 C제곱이 3입니다. C의 값으로 강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여러분 문제에서 언제 구하라고 했어? 언제? 0과 3 사이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고 했잖아. 0과 3 사이의 값을 선택해야 되죠. 따라서 플러스 루트 3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안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는 아니 돼요.
왜지? 포면은 작아? 원래 포면은 작나? 소형견이야? 이 팔뚝만 해? 고정된 것 같아? 강아지의 발이 키우고 싶긴 하네. 허허, 이게 무슨 말이야? 열린 구간 안에서 미분 가능하며 그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a와 b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0이라면 그 함수는 상수함수임을 증명해봐라. 선생님,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라면서요? 그렇지. 그건 쉬운데 미분에서 0인 함수가 있다면, 계속해서 0인 함수가 있다면, 즉 주어진 구간 안에서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인 함수가 있다면 걔는 상수함수 맞냐를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해도 되냐? 수학은 반대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맞지?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0인 함수가 상수함수 돼야 되냐? 한번 해보자. 사실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제 길어지는데 한번 해볼게요.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이제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는 뭐 ft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닫힌 구간 a와 x 사이에서 연속이며 열린 구간 a와 x 사이에서는 미분 가능합니다. 사실 x는 D 안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그 안에 있는 x까지도 a와 b, x 사이에서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뭐가 성립해? f'c는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성립하게 돼요. 그럼 x는 a와 c 사이에 존재하고 있죠. 이런 내용이다 지금 맞지?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x가 있고 그 x와 a 사이에 또 c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 가정에 의하여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는 0이라고 했죠. f'c는 0이므로 x는 a보다 클 테니까 얘는 양수인데 결과가 0이죠. fx 빼기 fa는 0이다. 언제? a와 b 이하의 모든 x에 대하여. 따라서 fx는 항상 fa와 같다. 언제? a 이상 b 이하의 x에 대하여. 선생님 갑자기 등호 왜 생겼어요? 없어도 항상 fa랑 같으니까 있을 때도 x가 a일 때도 fa랑 같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x는 fa라는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상수함수의 정의였죠. 따라서 fx는 상수함수이다. 주어진 구간 안에서 모든 점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 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되므로 너는 상수함수. 보통 이렇게 증명합니다. 자, 유제 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빅데이터에 의하면 예제 3번을 보고 유제 5번을 풀 수 있는 학생은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푸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서술을 하기는 힘들어했고 이해는 했죠. 미분 문제는 되게 심플합니다. 방금 이거 증명했잖아요. 두 함수 fx, gx가 미분 값이 같다면 도함수가 같은 도함수랑 원래 함수도 같겠느냐? 그건 아니고 뒤에 있는 상수 함수 c만큼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는 되게 쉽잖아요. fx가 gx 더하기 c였다면 미분해봐라. 양변 미분하면 f'c는 g'x 더하기 c 미분하면 0이니까 맞잖아요. 이거 반대로 해도 되는가? 이거 물어본 거예요.
됩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노?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제 4번의 내용. 도함수가 0이었으면 원래 함수는 상수함수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조건 되게 증명이 쉬워요. 그래서 hx를 fx-gx라 하자. hx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함수 둘이 빼고 더했으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h'x는 미분 가능하니까 구해보니까 f'x-g'x. 근데 주어진 구간에서 뭐야? f'x랑 g'x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0이겠네? 자, 그러면 지금 뭐야? hx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미분 계수가 0이야. 주어진 구간에서. 맞지? f'x 빼기 g'x인데 문제에서 그거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기도 하고 미분 가능하기도 한데 그때 h'x는 0이다. 맞지? 그럼 봐봐. 예제 4번에 의하여 네, 예제 4번에서 미리 증명했으니까 hx는 상수함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 한번 그대로 또 쓰면 되는데 아까 이미 썼으니까 그냥 아까 보여줬잖아 하고 얘기하면 되잖아. 수학할 때 원래 이렇게 해요. 원래 증명 하나 할 때 중간중간에 또 필요할 수 있잖아. 증명이 그 따로 또 증명해고 아까 보여줬으니까 됐지 하면서 넘어가면 된다. 1번 증명 보여줬잖아. 예제 4번에서 보여줬잖아. 미분계수가 0이면 원래 함수는 상수함수라니까. 그래서 지금 h'x가 0이니까 더함수가 0이니까 원래 함수 hx는 상수함수겠지. 따라서 hx를 c라 하면 c는 이때 상수입니다. fx 빼기 gx가 c인 거니까 fx는 gx 더하기 c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얘기한 거 성립한다는 거죠. 아니 선생님 날로 먹은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제 4번 하고 보여드렸잖아요. 예, 3번이라. 그래서 놀랐던 거야.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예제 3번의 증명이에요. 그래서 놀랐던 거군요. 나는 왜 놀라고 있나 했네. 이상하게 생겼다. 예제 3번 증명이었거든. 4번에 의하여 이러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이제 영어 갈 필요도 없네. 그냥 세타를 바라는 거네. 자, 이 문제는 평균값 정원. 이 문제는 아주 재밌습니다. 맞죠? 평균값 정원 비슷해요. fx 플러스 h에서 fx를 빼고 h로 나눌 건데 이 h를 x 플러스 h에서 x를 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 점 구하라는 얘기예요. 얘를 C라고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X보다는 크고 X 플러스 세타 H는 X 플러스 H보다는 작잖아. 세타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이런 함수야. fx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x, fx라는 점이 임의의 점이 있었으면 여기는 x 플러스 h, fx 플러스 h가 있었을 것이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있을 건데 걔랑 평행한, 즉 걔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f 프라임 x 플러스 세타 h. 요 점의 좌표가 뭐예요? x 플러스 세타 h 한번 불러야겠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플러스 x 더하기 세타 h가
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은 언제냐 이런 거예요. 존재는 한다 이거야. 자, 얘도 평균 정리는 아무 문제 없죠. 상관없죠. 평균 정리는 뭐야? 그런 애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존재하는 건 평균 정리가 보장이 됐어. 그래서 얼마냐고.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왜 이름이 평균값 정리기? 왜 이름이 평균값 정리기? 평균이니까 평균값 정리인가 보죠.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2차 함수, 3차 함수 수준이면 평균이긴 한데 그렇다고 항상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랑 상관없는 문제가 돼버린 게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평균값 정리에서 만족하는 C잖아. 그 C의 좌표를 X와 X 더하기 H 사이 어디쯤인지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X라는 점과 X 플러스 H라는 점 사이에 네가 있는 건데 뭐 2대1로 내분한 점이냐 중점이냐 아니면 1대2로 내분한 점이 어디쯤에 과연 그으면 네가 기울기가 같냐 이 말이에요. 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찾냐? 직접 확인해서 계산해서 찾습니다.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라고. 아 예. 그냥 이 시기에 다 뭐 하면 돼? 대입해 대입. 선생님 이걸 다 대입하나요? 네. X 플러스 H 제곱 더하기 A에 X 플러스 H 더하기 B 빼기 fx 뺄게요.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h 곱하기 자, 미리 해놓을까? 2x 더하기 a니까 대입하자. 2x 더하기 2세타 h 더하기 a까지 왔죠. 정리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제곱 ax b는 죽었습니다. 죽었어. 2hx 더하기 h제곱 더하기 ah네요. 양변 h로 나눌까요? 2x 더하기 h 더하기 a는 뭐예요?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x랑 a 날라가면 누가 누구랑 같아야 돼? h가 2세타 h랑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2세타가 1이어야 하므로 세타는 그래서 너와 너의 중점이 있을 건데 중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너와 평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가리 아이가리 아이가리 레레레 시간 평균값 정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제 5번은 증가함수를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증가함수의 판별은 누구 보고 한다고? 도함수 보고 한다고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6x 더하기 1이었으니까 너를 미분하면 3으로 묶어내면 x-1, x-2로 인수분해가 되었네요. 그래서 너는 과연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를 증명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증가함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감표라는 것을 그려서 확인하게 돼요. 테이블은 x, f'x, fx까지 작성해서 이렇게 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건 1과 2죠. 1과 2에서 우리는 f'x가 0인 걸 확인했습니다. 1과 2만 그린 게 더 그리나요? 여기는 1과 2 사이를 의미합니다. 즉 1보다 작은 숫자, 1과 2 사이, 2보다 큰 숫자. 자, 여러분 보세요. 방정식 입장에서 방정식 입장에서 1보다 작은 거 넣으면 어떻게 돼? 1보다 작다 음수. 1보다 작다 음수 맞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죠? 따라서 이거는 양수. 도함수와 양수 원래 함수는 증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과 2 사이에서는 너는 1보다 크니까 양수, 너는 2보다 작으니 음수, 그리고 그 음수, 너는 감소한다. 2보다 큰 숫자에서는 너는 양수, 너도 양수니까 너는 둘 다 양수고 둘이 곱하면 양수, 그래서 증가한다. 이 사이에 메꿔야 될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극대 극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연히 리액션 너무 재밌고, 계속 증가하던 애가 이 순간부터 감소하기로 했고, 계속 감소하는 애가 저 순간부터 증가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중간에서 보면 최소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주기를 극대 극소다 이렇게 이름도 줘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증가 감소까지만 일단 체크해보자고. 그래서 답은 어떻게 쓰면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2보다 클 때 증가다. 그러니까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다 이렇게 썼는데, 쌤이 고등학교 다니던 아주 옛날 시절 10년 전에는 등호를 안 붙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등호를 그지 안 붙이고 그냥 썼어요. 알겠죠? 자, 근데 얼마 전부터 어떤 이제 책들 보니까, 교과서도 보니까 등호 붙여도 상관없게 증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때는 증가 감소를 어떻게 배웠냐면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라는 내용으로 배웠어요. 지금도 그런데요? 아니요, 지금 교과서가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아까도 설명했는데 더 큰 거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커지면 증가라고 배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함수랑은 나중에 보니까 도함수를 이용해 보니까 그런 성질이 있네인 거지, 배울 때부터 도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있어도 얘는 증가하는데 감소한다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붙여도 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1이라는 점은 증가도 감소도 아니긴 하지만, 증가 감소는 애초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두 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커졌다가 증가인 거지 혼자서 커진다 이런 건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증가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현재는 그냥 표현 쓰지 않아. 그래서 그냥 등호 붙여도 아무 상관없고, 실제로 요새 교과서들 보면은 전부 다 이것을 그냥 구간으로 나타냅니다. 2부터 무한대까지는 1과 2 사이에서는 감소, 이렇게 나타내니까 여러분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저처럼 X폼 이렇게 쓰셔도 되고, 등호 붙이고 뺀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학교 교과서라든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께서 저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시거나 좀 강조하셨거나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교과서대로 쓰라라고 돼 있으면 교과서에서 제시한 표현 보통 이렇게 써놓거든요.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겠다는 거고, 실제로는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증가감소. 이 다음에 배울 아까 잠깐 설명한 극대극소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정확하게 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래도 이항 한자는 노란색 편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고, 현재는 교과서가 저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도 별 문제 없다는 거죠. 데이터. 자, 근데 선생님, 문제 하나 풀 때마다 그려야 돼요. 나 좀 힘들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왜 도함수를 구현하냐면 그냥 3차 함수 그리는 게 어려워서라고 하잖아. 2차 함수는 그릴만 하니까 도함수 미분해서 하는 거거든요. 2차 함수 정도는 그릴만 해. 이거 못 그리면 여러분 바보예요. 1과 2를 지나는 f'x 그려놨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어렵지 않지 않아요? f'x가 양수인 거 여기, 양수인 거 여기, 음수인 건 여기. 따라서 1보다 작고 2보다 클 땐 양수고 1과 2 사이에서는 음수니까 감소하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쌤 그럼 표 같은 거 필요 없네요. 문제는 표가 왜 필요하냐면 fx가 4차면 미분하면 3차 되잖아. 미분한 3차가 인수분해는 될 거예요. 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연습이 좀 된 이후부터는 걔도 그래프 그려서 그냥 하면 되고, 그 전에 처음 봐서 잘 모를 때는 증가표 이용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과서 문제들은 참 슬픈 이야기인데 교과서 문제 풀 때 전부 다 증가표 그려서 풉니다. 저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또는 정석이랑 교육과정이랑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풀이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증가표를 그려주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안 그립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그리지 않으리. 자,
얘는 F'X 그래프 그려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다. 됐지? 충분하잖아? 예, 약간 입술 같다. 마스크 쓰고 있고. 뭐야, 귀걸이 같은 건가? 자, 하여튼 넘어갔어. 이제 6번. 자, 이제 6번에서 제시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다음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x세제곱 더하기 kx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6 x 더하기 1. 문제 풀 때는 도함수가 이제 필요하니까 미분을 해놓고 할게요. 참고 여러분 이제 수투 미분 문제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딱 봤다 그럼 숨 쉬듯이 뭐 안돼 미분하면 돼. 알겠지? 항상 도함수를 구하는 게 문제풀이의 시작이야. 시작. 이렇게 1시간 10분이 넘었다고? 중간에 강아지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야. 강아지 키우는 애들 보면 좀 부럽긴 해. 나도 키우고 싶긴 하다. 이게 좀 욕심 같은 거죠. 귀여운 모습만 보거나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달려와서 짚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딱 제이먼트 갔는데 강아지 쩌르 달려와서 막 왕왕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럴 때만 좋겠죠. 놀 때만 좋겠죠. 나 지금 바빠서 일해야 될 게 밀려 있는데 강아지 가서 놀아줘 힝 하고 있으면 그때 좀 짜증도 설탕 날 거고 또 하필 맞지? 뭐 방에 똥 싸놓을 수도 있지. 요즘 잘못 살 수도 있고 배변 패드 못 살 수도 있잖아. 가끔 그래? 보통 배변 패드 잘 싸? 안 하면 혼내야 돼. 맞지? 근데 뭐 또 잘하다가 또 바쁜데 아무 데나 똥 싸질러 놓고 이러면 바빠. 똥 치워주고 해야 되잖아. 그런 거 보면 키운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니까 좋은 것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 남의 새끼가 예쁘다. 내 새끼가 물론 제일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그건 내가 사랑으로 키워서 그런 거고 그냥 애들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남의 게 제일 이뻐. 난 걔 좋은 모습만 보면 되잖아. 강아지가 산책 나올 때 그냥 뭐 중간에 대충 맞지 눈곱도 안 떼고 털도 안 빗고 그냥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풀 세팅하고 나왔을 거라고 오늘 산책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귀엽고 좋잖아. 에너지도 있을 거고 그런 거 같아. 자, 도함수가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 여러분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뭐를 만족해야 돼? f'x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0보다 크다가 아니에요. 이상이야. 이상 주워줄까? 유연한 자, f'x가 0 이상이어야 돼. 여러분 실수 전체에서 f'x가 0 이상이다. 따라서 3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6이 항상 0 이상이려면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지금 2차 함수니까 그냥 뭐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판별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최고차 함수 3은 어차피 양수이므로 판별식이 0 이하라면 너 항상 성립할 거다. 그래서 4분의 d는 k제곱 마이너스 3배 k제곱 마이너스 6이 0 이하였으니까 마이너스 2k제곱 더하기 18이 0 이하 k제곱은 9 이상일 거.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3 이하이거나 또는 k의 값은 3 이상일 때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고등학교 1학년 문제로 바뀐다 이거죠. 그냥 미분한 2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양수해야 돼. 증가해야 돼. 양수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문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의 활용 잘 할 줄 모르면 곤란하겠죠. 좀 떼서 받지 않나 이거? 과민이도 가끔 보면 되게 이상하네요. 자.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감소한다 라는 건 무슨 의미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가 3x 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6이 뭐였다? 음수였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저 부등식의 해를 구해가지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도록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부등식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돼. 그래프. 부등식이 풀 때는 이차함수의 그래프 알겠지? 뭐의 그래프가 음수인 구가 먼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래서 두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된다. 그치?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음수여야 되므로 저렇게 생기면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근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이거는 1보다 크거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f 프라임 1도 0보다 작다. 근데 뭐 같아도 되죠. 얘가 그러니까 0이어도 상관은 없는 게 그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뭐 사이에서만 음수면 되니까 0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요 대입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이야. 3과 마이너스 1 같은데 3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고요. f 프라임 1 대입하면요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3 0이야. 1과 마이너스 3인 것 같죠? 마이너스 3과 1 이하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 이거 뭐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이상인 거고 마이너스 1 이상 k는 1 이하이므로 이것이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의 범위가 되는 것이죠. 함수 공간이 너무 아쉽다. 좋았어. 짜내보자. 지우개 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어. 얘는 무슨 함수? 도함수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원래 함수가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할 땐 도함수가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도함수가 양수라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게 되는 거고 누가 fx가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도함수가 양수인 거지 증가는 fx가 하는 거야. 도함수가 음수인 너와 너의 구간에서는 fx가 감소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문제 좀 해석해보자. 1번 마이너스만 돼서 마이너스 2까지는 감소한다. 누가요? f 프라임 x가 감소하는 거죠. 선생님 작아지잖아요. 아니 f 프라임 x는 작아졌지만 fx는 양수니까 증가했다고요. 따라서 1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1, 2, 3, 4, 5번 보기 전부 다 fx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주어진 그래프가 감소하냐 증가하냐는 상관없다. 알겠지? 얘가 이까지 감소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냥 부호만 보면 된다는 거야. 2번 보기를 보시면 1과 2 사이에서 음수잖아? 감소입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 음수잖아? 감소입니다. 2부터 무한대까지 양수잖아? 증가입니다. 5번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에서는 f'x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fx가 증가한다. 따라서 5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이상한 똘랑똘랑 들리지 않았나? 너무 먼저 했는데 무슨 일인데? 하지만 다 찍었어.